내가 뭘 해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맞아, 뭔가 무조건. 흰자가 좀 보이고 흰자 보이죠? 무서워요. 무조건. 화해도 하고 싶고 네. 기분도 풀어주고 싶은데 이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강아지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훈련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보 반려견 아카데미 홍성민 훈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서 제가 다른 강아지를 이뻐해가지고 막 만져주잖아요. 그럼 푹 와가지고 막 껴들고 막 좀 경계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질투를 과연 강아지가 할까가 궁금한데 질투를 하나요? 저희 집에는 다른 강아지들이 많이 오니까 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다른 강아지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놀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 살펴보는 눈은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은 눈이에요. 맞아, 뭔가 무조건. 흰자가 좀 보이고 흰자 보이죠? 무서워요. 무조건. 그냥 눈을 저렇게 뜨는 건가라고 해가지고 더 과격하게 아이랑 놀면은 다가와서 얘랑 나랑 사이에 껴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강아지 언어 중에 서로의 사이에 껴들면서 그거를 말리는 행동이거든요. 보호자님께 쟤한테 사랑을 주지 마세요 인 건지 이 사랑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말리고 싶어 하는 건 확실합니다. 뭔가 사람의 표현을 하자면 질투, 네. 뭔가 그냥 싫어 네네네네. 표현은 확실하네요. 있죠. 이제 저희 집 아들내미는 다른 애들이 와서 뭔가를 하더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면 다른 아이들이랑 놀았으면 이것만큼 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얘랑 놀아주면 됩니다. 얘 끝나고 나서. 최근에 좀 사실 푸한테 미안한 일이 있었어요. 네. 산책줄 메고 저 외투 입은 채로 그냥 잠깐 누웠거든요. 근데 눈 뜨니까 새벽 5시인 거예요. 그때 혹시 푸가 저한테 되게 실망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망이라는 게 좀 고도의 감정이라서 걔들이 실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거랑 비슷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은 해요. 그 상황에서 푸는 산책할 준비를 하는 걸 봤고 이 목줄을 찼으면 이미 머릿속에서는 밖에 나가서 소변을 보고 있을 텐데 안 나간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좌절을 하죠. 그리고 실망이라는 감정도 들 수도 있죠. 이거를 반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산책 갈 때 흥분하는 것들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산책 가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말로 하지 않는 상황적인 신호들, 뭐 목줄을 찬다거나 내가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산책을 안 나가는 연습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산책 나가기 전에 흥분하는 것들을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보호자도 모르게 우리가 강아지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 보호자님들께서 굉장히 자주 하시는 행동일 거예요. 내 반려견이 좀 겁이 많아요. 근데 다른 반려견을 보면서 인사를 안 하고 싶어서 보호자님 발 뒤로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많은 보호자님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많이 만나다 보면 너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억지로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가 싫어요, 무서워요, 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보호자는 그거를 안 들어준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신호를 무지막지하게 보냈는데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산책 교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람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개들은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제가 막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해외에 나가 보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어도 막 인사하고 하이 굿모닝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개들끼리는 모두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는 사람하고 인사를 안 하는데 나만 인사하라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강아지랑 친해지고 싶고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 누구든지 지나가면 반갑게 인사를 해라. 그 모습을 보고 강아지가 보고 배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된 다음에 인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력으로 제압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보호자님들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빗질을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빗질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싫어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애들이 싫어하면 나도 속상하고 얘도 속상한 감정을 가지고
힘든 감정을 가지고 그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빨로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싫다고 막 앙앙앙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거든요. 참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상처받습니다.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아이들한테 너무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상처받고. 교육을 하시다 보면 좀 강압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든 개든 목숨이 위험할 때는 그건 해야죠. 정말 많은 세계의 수의사분들이 진찰하는 그 과정들 또한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불안함들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도 저고. 그래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아이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거를 해야만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얘는 충분한 체력도 있고 한다면 얘네들은 그냥 막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주면서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죠. 이거는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보호자님들의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면 반려견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아시겠지만 보호자님의 감정을 읽는 거에는 완전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할 때도 보호자님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호자님 좀 여유롭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호자님들은 얘가 다른 강아지 보고 짖고 집안에서 너무 짖고 혼자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죄인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보호자님들이 미안한 마음을 일단 갖고 있으니까. 맞아 있어요. 개의 감정을 바꾸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편해야 되고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행복이 반려견한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의 신변의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 반려견 문제 행동이 생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얘가 놀고 싶은데 보호자님 우울해요. 얘는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못 넣죠. 그걸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알죠. 많은 행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가 기쁘지 않으면 산책이고 놀이하는 게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많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선택이 뭐냐? 잠깐 있어. 그래서 나가서 울고 왔어요. 아이고. 진짜로. 폴이 그 감정을 전이받을까봐. 네네네네. 저는 이제 강아지와 반려생활을 하는 거에 순기능 중에 하나도 네. 얘를 위해서라도 내 감정을 좋게 만들자. 아 맞아요. 네. 얘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서 건강해지자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는 되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아지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을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우리 강아지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퍼피들이나 정말 액티브한 친구들은 짜증을 그 자리에서 내기도 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뭐 어디 물 거를 찾아갖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갑자기 종이 뜯고 패드 뜯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해요. 겁이 많거나 소심한 친구들은 보호자님하고 진짜 싸운 것처럼 근처에 안 오고 숨고 피하고 약간 억울하면서도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일단 둔다.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거나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뭘 해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나오는 행동들은 이제 밥을 안 먹는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예전만큼 활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치면 원래 배터리의 용량이 한 막 90% 80%였는데 15% 20% 뭐 저전력 모드로 넘어간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 무기력한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보호자분들은 보통 좀 화해도 하고 싶고 기분도 풀어주고 싶은데 이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슬픔, 상처받고 힘들었었던 게 사라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우리가 강아지 발을 밟았어요. 그때 깽하고 너무 아파해서 바로 그냥 간식을 입에 물려주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발 밟는 거를 참아라 라는 식으로 가는 둔감화 교육에 가까운 거예요. 미안하다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의 위안인 거고 얘는 그냥 다쳤네? 그럼 끝 이러고 나서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가 회복할 때쯤 해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놀아주고 하면은 그걸 잊어버려요 얘는. 정확한 타겟팅으로 사과는 안 될 수 있는데 기분은 좋아지게 만들 수는 있다. 오늘 멍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